만약에 여러분 손에 갑자기 1670만 원이 딱 생긴다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오, 1670만 원이요? 네. 뭐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갚거나 뭐 온 가족 하와이 여행?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돈이 평생 꿈꿔온 단 하나의 기타, 바로 그 마틴 D45를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야말로 마틴 기타의 정점, 뭐 기타의 왕이라고 불리는 상징적인 모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기타, 8년 만에 새롭게 바뀐 스탠다드 시리즈의 최고봉 D45 리프레시드 버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침 또 우리 학기사 김 실장님 리뷰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타가 이번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 핵심만 딱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 D45가 걸어온 길, 역사를 아주 짧게만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처음엔 1933년에 컨트리 가수 진 오트리가 가장 크고 화려한 마틴 기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특별 주문하면서 시작됐어요. 아, 주문 제작이었군요, 처음엔. 네, 맞아요. 그러다 잠깐 생산이 중단됐다가 1968년에 다시 부활했는데 와, 그때 가격이 $1,200 정도 했대요. 1200달러요? 68년도에? 네,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6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미국에서 가장 비싼 기타였던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뭐 닐 영이나 데이비드 크로스비, 존 메이어 같은 정말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다 이 기타를 사랑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리프레시드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2017년에 리이매진드 시리즈가 나왔을 때는 거의 풀체인지 느낌이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리이매진드가 풀체인지였다면 이번 리프레시드는 뭐랄까, 지난 8년간의 경험이나 연주자들 피드백을 반영한 아주 정교한 업그레이드, 약간 페이스리프트 이상,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업그레이드. 네, 특히 마틴의 그 황금기 있잖아요. 1930년대에서 40년대 초반, 그 골든에라 시기의 특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온 게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골든에라 특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당장 소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부터 궁금한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내부 구조, 그 스캘럽드 X 브레이싱이에요. 기타 상판 안쪽에 X자 모양 나무 뼈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스캘럽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이 뼈대의 특정 부분을 섬세하게 깎아내는 건데 이번 리프레시드에서는 골든에라 스타일처럼 더 깊게 파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일부 커스텀 모델에나 들어갔던 사양인데 아, 그걸 더 깊게 깎아내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혹시 뭐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강도는 유지하면서 정교하게 작업하죠. 이렇게 하면 상판이 훨씬 더 자유롭게 울릴 수 있게 돼요. 아하, 결과적으로는 점이 더 깊고 퉁성해지고 서스테이너고 하죠.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거, 그것도 길어지고 또 고음은 더 맑고 명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마치 스피커 유닛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브릿지도 더 얇아지고 브릿지 핀 재질도 기존 플라스틱에서 그러니까 뼈 재질로 바뀌면서 상판 진동 전달을 더 극대화시킨 거죠. 와, 정말 소리를 위한 세심한 설계네요. 그럼 혹시 연주할 때 손으로 직접 느껴지는 부분, 뭐 그런 변화도 있나요? 있습니다. 연주감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앵글드 너트 가는 게 적용됐어요. 너트가 그 헤드랑 지판 사이에 줄 받쳐주는 작은 부품이잖아요. 네네, 하얀 거. 보통은 밑면이 평평한데 이건 헤드 각도에 맞춰서 너트 밑면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도 1930, 40년대 빈티지 방식이죠. 그 각도가 기울어진 게 뭐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이게 줄이 너트에서 헤드머신으로 꺾이는 각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장력을 줄여서 튜닝 안정성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줄이랑 너트가 닿는 면을 더 균일하게 만들어줘서 울림이나 서스테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 거죠. 넥 모양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GE 모디파이드 로우 오벌이라는 프로파일로 바뀌었는데 사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리뷰에 따르면 기존의 그 편안한 모디파이드 로우 오벌 형태는 유지하면서 모서리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다듬고 어쩌면 지판 두께도 살짝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실제로 잡아보면 아주 미묘하지만 손에 좀 더 착 감기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과거의 좋은 점이랑 현재 연주자들이 편하게 느끼는 걸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네요. 그렇죠. 마틴이 참 영리해요. 과거 유산 존중하면서도 요즘 연주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리뷰에서는 그 사운드를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D45 사운드는 일반적인 기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색이 어떻다, 서스테인이 길다, 배음이 풍부하다, 밸런스가 좋다 이런 분석적인 잣대를 좀 넘어선 느낌이다라고 해요. 넘어선다. 네, 뭐랄까 이래야 한다는 어떤 기준 자체가 그냥 무의미해지고 그냥 들으면 편안하고 완벽하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와, 마치 그냥 이게 마틴 본연의 소리고 마틴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기타 소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이야. 단순히 그냥 좋은 소리를 넘어서는 어떤 경지에 이른 소리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네,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D45 리프레시드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90년 넘는 D45의 긴 역사 속에서 이번 리프레시드는 결국 과거 마틴의 황금기 사운드 철학을 정말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연주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마틴의 아주 영리한 전략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옛날 걸 그냥 복제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유산이랑 최신 기술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까지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서 만들어낸 현 시점에서의 최종 진화 형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틴 D45 리프레시드.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정말 마틴의 황금기 특징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연주 편의성까지 개선해서 사운드와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린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역사적인 유산과 현대적인 요구가 아주 이상적으로 만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있어요. 오, 뭘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재현된 빈티지 사양들이랑 또 현대적인 연주 편의성이 결합된 이 최신 D45가 과연 과거의 빈티지 모델이 가졌던 그 특유의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걸까요? 아... 아니면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해석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기타가 충실한 재현품일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창조물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 복제품이냐, 새로운 창조물이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